교과서가 쉬워지는 통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쌤과는요, 수력충전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 3상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수력충전이라는 문제집 우리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과 함께 연산을 연습하는 그런 연산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쌤이요, 우리 친구들 연습을 좀 많이 시켜드리기 위해서 요 교재뿐만이 아니라 교환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쌤과 함께 수업을 할 때는요, 요 문제집뿐만이 아니라 쌤 홈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함께 교환을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그 교환과 함께 요 문제집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교환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교환을 다운받으셔서 함께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다운받으신 분들은 쌤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대망의 1강입니다. 자, 요 수력충전이라는 문제집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번호로 매겨져 있어요. 쌤이 그래서 커리큘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알기 쉽게 매 강의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될 문제 번호를 좀 써놨습니다. 오늘은요, 기본 개념과 함께 1번 문제부터 23번인가요? 23번 문제까지 쌤과 개념, 연산 한번 연습해 보고 가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이랑 바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쌤이요, 뭐를 써놨냐면요, 기본 개념을 좀 써놨어요. 이제 쌤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수력충전이란 문제집은 기본 개념과 함께 어떤 연산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쌤이요, 매 강의마다 이런 개념들을 좀 넣어 놓을 겁니다. 특히나 요 지금은요, 첫 번째 대단원을 배우잖아요. 수화 연산이라는 것. 이 수화 연산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쌤이 한번 쭉 정리해 드리면서 이제 문제 넘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쌤과 이 개념 공부 같이 하면서 빈칸이 있으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쌤 강의는 교환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이 교환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요 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빈칸 교환 함께 채워가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함께 이제 빈칸 채워가면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쌤이랑 이제 주제, 개념들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한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중학교 3학년 처음 들어왔다. 중학교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중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그 유명한, 그렇죠, 제곱근, 바로 루트가 됩니다.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곱근의 뜻과 성질이라고 하고요. 자, 제곱근이란 정의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겁니다. x제곱이 a라고 되어 있을 때 그때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a의 제곱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a의 제곱근에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라는 것.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라는 것. 맞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쌤이요, 뒤에 가가지고서 또 유형별로 또 쌤이랑 문제 좀 풀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곱근 a는 제곱근을 루트라고 불러서 루트 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요 둘의 차이점, 비교를 굉장히 좀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고쌤이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 관계도 어떤 연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 괜찮아요. 이것도 쌤이랑 유형별 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무리수와 실수라는 어떤 수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우리가 쌤이 말씀드렸듯이 루트라는 거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 루트라는 개념, 어떤 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새롭게 배우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 2, 3. 맞죠? 자연수. 그 다음에 0과 음의 정수,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정수라고 부른다. 그죠? 이 정수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꼴 있죠. 분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죠,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딱 유리수까지만 배웁니다. 우리 유리수에서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거 순환소수까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왔거든요.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제 루트라는 새로운 어떤 수가 나왔어. 그럼 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 그 수가 바로 뭐다? 바로 무리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리수와 무리수, 유자와 무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고요, 한 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그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그 유명한 실수라고 한다. 이때 실수라는 것은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영어는 리얼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실제 존재하는 수가 있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어. 우리는 그 수를요, 허수라고 부릅니다만 요것은 우리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때는 실수까지만 배우고 간다는 거.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괜찮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고요. 실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어떤 두 수가 있어. 이 두 수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 비교하는 방법들인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두 수를 그냥 빼주시면 돼요. 두 수를 뺐을 때 그 뺀 결과가 플러스가 되면은 앞에 있는 게 크고 0이 되면은 같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고 충분히 우리 친구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네 번째 주제인가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해서 제곱근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굉장히 식으로 쓰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쉬워.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쌤이 학원에서도 미리 좀 수업을 한다 해보면요, 이런 것들 되게 잘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쌤이랑 요 수력 충전이라는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때가 쌤이랑 연습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분모에 대한 유리화라는 개념, 유리화. 유리화라는 것은 뭐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분모입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쌤은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체크하고 하도록 할게요. 이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 그리고 밑줄 한번 치고 갑시다. 쌤이 지금 처음으로 밑줄 치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밑줄 치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이 분모에 대한 유리화는요, 너무 중요해. 요거 연습하는 것도 쌤이랑 연습 계속 많이 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었어요. 그럼 분자의 유리화는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분자와 분모. 분자가 중요할까? 분모가 중요할까? 분자. 사실 분모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모. 엄마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지. 분자를 유리수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다. 분모가 무리수가 되면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 중요하고요. 제일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루트를 없애는 과정, 그것만 잘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곱하면 없어져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제 표가 좀 나왔어요. 표가 제곱근 단원에서 나오는 표는 당연히 제곱근 표가 되겠죠. 이 제곱근 표를 해석하는 방법들 밑에 나와 있지만 표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왼쪽 라인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어떤 숫자가 나와 있고요. 위에는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1.149라는 숫자가 있어. 요 1.149라는 숫자의 뜻은 뭐냐면 뜻은요. 왼쪽 1.3 보이세요? 위쪽에 2라는 숫자 보이죠? 요 2라는 숫자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야. 요 값에 대한 제곱 근의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요 값은 루트 1.32를 계산하면 얘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뭐 루트 1.32가 사실은 여기서 끊어지는 숫자는 아니에요. 계속 끝이 없는 숫자가 될 건데 이제 편의상 반올림,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온 숫자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쌤 볼 때는 마지막 주제인가요? 7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어떤 사칙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뭐냐면 루트 A와 루트 A가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을 때는 앞쪽에 있는 m과 n만 더해서 루트 a 한 번만 쓰시면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루트 a 똑같이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것만 빼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루트 3이야. 더하기 5루트 3이야. 루트는 똑같이 있어. 앞에 있는 숫자만 더해주면 돼. 얼마예요? 2와 5를 더하니까 7이죠? 7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학원에 수업할 때 이거 한번 안 알려줘도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그럼 이렇게 딱 나와. 왜냐면 어디서 많이 연습을 하셨냐면 우리 친구들이 방정식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 요거예요. 보세요. 2x와 5x를 더하면 얼마예요? 요건 7x 잘하죠? 동유형이니까 x가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루트가 똑같으면 그 앞에 있는 숫자만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다. 그럼 쌤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2루트 3이랑 5루트 5가 있습니다. 얘 두 개는 어떻게 더해요? 얘 두 개는 왠지 루트 3, 루트 5 더할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더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 방정식에서 2x와 5y를 더해야 돼. 두 개 더해줘? 안 더해줘. 왜냐면 동류항이 아니거든.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루트라는 거 처음 배우지만 이런 사칙 연산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연습하고 왔다. 그런 개념으로 가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쌤과 교환에 있는 빈칸들 채워가면서 개념 부분 좀 연습을 좀 하고 오셨어요. 이 첫 번째 대단원들, 단원이 들어갈 때마다 쌤이 이렇게 개념들 한번 쭉 정리해 드립니다. 요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쌤이 우리 친구들 빈칸 채워가면서 연습 한번 하시라고 교환에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와 연산, 이 제곱근 단원들 이렇게 한번 개념들 정리해 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과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쌤이랑 이제 유형별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스텝 2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쌤이랑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자, 문제마다 문제 위쪽을 보시면, 교재 위쪽을 보시면요. 위쪽을 보시면은 어떤 주제, 어떤 개념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소 개념들 쌤이랑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제곱근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이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그 수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곱근.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너무 어려워. 그죠? 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나무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나무. 자, 우리 친구들도 교재 또는 교환, 이것도 교환에 있죠? 교환에다가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럼 되게 이해하기 쉬워. 자, 나무가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할게요. 2라는 숫자가 있어요. 2라는 숫자를 쌤이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할게요. 제곱. 위로 올라가는 거 제곱이야. 왜냐면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뭔가 좀 커 보이잖아. 커 보여. 커서 와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2 제곱하면 얼마죠? 4. 그죠? 근데 고민을 한번 해보면 2만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아니야. 또 누구도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2도. 이 두 개가 있어. 그죠?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할게요. 4 입장에서 4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랬어. 제곱근이야. 이때 근이라는 것은요. 이제 한자어로 뿌리근이거든. 뿌리근. 근원. 뭔가 좀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근원, 뿌리근. 이게 같은 뜻이에요.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4의 제곱근은 그럼 뭐가 되냐면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제곱해서 나오는 아이를 제곱근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괜찮죠? 제곱근. 뿌리로 내려가야 돼. 그때의 플러스의 값을 우리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의 값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요. 첫 번째,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으면서 보세요. 2와 마이너스 2 뭐가 똑같냐면 숫자 부분이 똑같아.
숫자 부분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값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두 번째. 또 그립니다. 자, 조금 이게 좁게 그릴게요. 자, 이번에는 0을 한번 해볼게요. 0을 제곱하면 0이죠. 당연히. 근데 0은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 있어요? 아니야. 0이라는 것은 부호가 없어. 부호가 있으면 안 돼요. 0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0을 제곱하면 0이고요. 0의 제곱근도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어. 0의 제곱근 0 하나밖에 없어.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다 그릴게요. 쌤이. 자, 누군가를 제곱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가 됐어. 근데 고민 한번 하세요. 누구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어?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선생님, 이 아이랑 마이너스 이 아이인데요? 이러면 안 돼.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스라는 거 배워야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 실제 존재하는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어. 거꾸로 음수의 제곱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는 것. 괜찮을까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 괜찮죠? 그래서 요런 주제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교재로 돌아가셔가지고서요. 쌤이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입니다. 자, 필기하셨어요? 필기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필기가 조금 느리신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시정지부터 빡 누르시고 좀 필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제곱근의 뜻이고요. 자, 1번부터 2번 문제예요. 다음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 찾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그랬고 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6의 제곱근을 찾고 싶은 거예요. 16의 제곱근. 맞죠? 빈칸만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4의 제곱은 16이고요. 쌤이 노란색으로 좀 써야겠다. 4의 제곱은 16이죠? 맞죠? 마이너스 4의 제곱도 16이야.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것들이 바로 제곱근이었잖아. 맞죠? 이 아래쪽이 바로 제곱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의 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정답은 4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쌤이 수력충전 문제집을요 많이 강의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게 더 어려워. 그냥 답 구하는 게 더 쉬워. 다음 또 해볼게요. 두 번째. 자, 0.09입니다. 0.09도 마찬가지로 0.3을 제곱하면 0.09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마이너스 0.3을 제곱해도 0.09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번 곱하면 플러스거든. 그래서 0.09의 제곱근의 값은 0.3과 마이너스 0.3이 되겠다. 그래서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 내용들에 대해서 쌤이랑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제곱하여서 다음 수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고요. 요런 느낌이에요. 쌤 그림 다시 한번 조그맣게 그릴게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169가 돼야 돼. 169가 나무 위에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예. 그죠?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제곱해서 169가 되는 건 워낙 유명한 숫자가 되니까 13과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13과 마이너스 13의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0.36이에요. 요 머리 위에, 여기 나무 위에 0.36이 있어야 돼. 그때의 두 수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 얼마가 되죠? 0.6과 마이너스 0.6이 되겠다. 이 정도 괜찮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49분의 1도 제곱해서 49분의 1이 돼야 돼. 7분의 1과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다. 요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곱근과 어떤 제곱해서 나온 결과 요 두 개 차이점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제곱근 구하기 다시 한번 할게요. 6번이요. 0에 대한 제곱근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고요. 제곱근을 구하라 그랬죠? 똑같이 한 번 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0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0. 그럼 요게 값을 구하라는 건데 0은 혼자밖에 없어.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0의 제곱근은 0. 하나니까 제곱근 모두 구하라. 하나만 구하면 돼. 다시 할게요. 1입니다. 여기에 또 1이 있는 거야. 1. 이렇게 1이 있는 거죠. 1. 그럼 밑에 있는 제곱근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여기. 그럼 누가 될까요?
그치?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두 개가 있겠다. 1과 마이너스 1이고요. 얘를 쌤이랑 이렇게 분리시켜서 썼는데 뭐 선생님 분리시켜 너무 힘들어요. 하나만 쓸래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자, 8번, 9번, 10번 똑같이 해보면 25입니다. 제곱해서 25가 되는 것은 5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0.16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0.4가 되고요. 제곱해서 9분의 64가 되는 것 3의 제곱은 9고 88의 64가 되니까 3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어때? 할만하죠? 그래서 제곱근 양수값들은 항상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 개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개념 체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자, 1번 양수의 제곱근은 무엇과 음수 몇 개가 있으며 그 절대값이 같다. 뭐야? 좀 말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런 비가 세우는 게 더 어려워. 그렇죠? 보니까요.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요. 양수와 음수 몇 개?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이 같다 이겁니다. 사실 요 이제 개념 체크 매 소주제마다 개념 체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친구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 페이지 위쪽에 조그만 소주제 쌤이랑 이제 빈칸 치웠던 거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죠. 0 하나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뭐예요? 빵개다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쌤이랑 첫 번째 페이지 유형 1번과 2번 첫 번째 주제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환을 좀 보시면서 빈칸 같이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곱근의 표현이고요. 요것은 뭐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에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봐봐. 쌤이랑 또 나무 하나 그릴 건데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괜찮아. 2와 마이너스 2 구했죠. 그죠? 근데 제곱했는데 제곱이 딱 안 떨어져. 만약에 여기가 3이야. 5야. 5야. 딱. 제곱해서 5가 된 게 뭐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제곱해서 5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냐 존재 안 하느냐부터 고민을 하는 건데 분명 존재는 할 겁니다. 그죠? 그거 존재라면 써야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쌤이랑 배우는 루트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좀 쓰기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제곱해서 5가 되는 거야? 그럼 5에 제곱해서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자로 좀 씌워주시면 돼요. 루트 5라고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루트 5. 쓸 때는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갈고리 쓰면서 루트 5다 이렇게. 플러스 루트 5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5도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곱해서 나온 수는 이렇게 딱 예쁜 모양 정수들이 나오는데 정수가 나오기 힘든 것들은 루트를 취해 주시면 되는 걸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곱근의 표현입니다.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요. 뭐라고 한다?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다.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곱근이 루트 2라고 읽는다. 괜찮아요? 양수 A의 제곱근입니다.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쓴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한꺼번에 쓴다. 그죠? 제곱근 A라는 것 앞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양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곱근 A라는 것은 양의 제곱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림 셈이랑 아래쪽에 있는 문제로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12번이고요. 양의 제곱근 우선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요거 한번 쉽게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제곱은 4죠? 4?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실제로 그냥 값을 계산한 다음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양의 제곱근은 얼마냐?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에 양수,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에 음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야.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5가 되겠죠. 음의 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그 다음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야. 4분의 9. 헷갈림 쌤처럼 제곱해서 쓰고 가세요.
제곱해서 4분의 9 되는 거 2분의 3과 음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맞죠? 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딱딱 떨어지니까 16분의 25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양의 제곱근, 6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해서 6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나무 그렸어. 6이 되는 걸 찾는 거야.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가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양의 제곱근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해가지고서 두 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 양의 제곱근 쓰는 거구나. 양의 제곱근 써야 돼요. 그냥 루트 6을 쓰는 거죠. 그죠? 괜찮죠? 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14번, 15, 16, 17번 쭉 한번 해볼게요. 쌤이. 자, 10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해서 1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쌤이 하나만 그릴 거예요. 자, 제곱해서 10이 되는 것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5가 되는 거 음의 제곱근. 루트만 이렇게 취해주시면 돼요. 11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1이고요. 39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9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다음.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것은요, 중요하니까 선생님 별표로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별표 좀 체크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쌤이 이렇게 좀 쓸게요. 실제로 빈출이라고 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아시겠죠?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얘기하는 건데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요, 두 개가 돼요. 제곱해서 7이 되는 거, 제곱해서 11이 되는 거, 제곱해서 11이 되는 거, 제곱해서 36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루트 36과 마이너스 루트 36을 써도 되는데, 맞아요. 근데 루트 36 자체는 66에 36이니까 6이라고 써도 돼요? 돼요. 얘가 바로 6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것도 쌤이랑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루트 41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41인데요. 자, 그 중에서 잘 보세요. 제곱근 A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양의 제곱근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제곱근. 그래서 제곱근 7이라는 것은 루트 7, 루트 11, 루트 36, 6이 되는 거 맞죠? 마지막으로 루트 41이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고. 자, 19번입니다. 그래서 뭐뭇의 제곱근이다. 앞서 쌤이랑 연습했듯이 돌아갈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뭐뭇의 제곱근 두 개고 제곱근 뭐는 플러스 양의 제곱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뭐뭇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때부터 헷갈려. 이것도 쌤이 같이 할게요. 빈출. 헷갈려 이때부터. 뭐뭇의 제곱근은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루트 13. 뭐뭇의 제곱근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제곱근 3은 루트 3. 제곱근 14는 루트 14다. 이렇게 하나만 돼야 된다는 거. 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 제곱근을 뭐라고도 읽냐면 루트라고도 있거든요. 맞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곱근 3은 루트 3이야. 루트 3. 이렇게. 괜찮죠? 30 루트 하면 좀 어색하잖아. 근데 루트 3은 괜찮아. 루트 3.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이랑 또 주제, 개념 체크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그랬고요. 자, 1번부터 양수 A의 제곱근입니다. 요 두 가지 구분 잘하는 것.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어떻게 쓴다? 루트 A라고 쓴다. 루트 A. 음수인 제곱근을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괜찮죠? 제곱근 A입니다.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 누구를 이야기해요? 양의 제곱근. 예. 즉 루트 A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쌤이랑 정리해 보고 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쌤과 오늘은요,
굉장히 좀 알차게 좀 수업을 했어요. 첫 강의여가지고 요렇게 진행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해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주제입니다. 바로 루트라는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쌤이 조금 꼼꼼하게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 필기 잘 하셨죠? 그래서 요 내용들 오늘은요 제곱근의 정의와 A의 제곱근, 제곱근 A의 그 차이점 쌤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뭐 해주셔야 되냐면 교환 우리 빈칸 채우는 것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그렇죠. 스텝 3입니다. 오답 노트가 있어요. 쌤도 학원에서 항상 오답 노트를 좀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요거 그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 편의상 뭐 쓰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다 뭐 쓰시냐면요. 필요한 개념들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고 싶은 개념들도 쓰시고요. 혹시 개념 요 지금 문제에서 틀린 것들 있죠? 문제 쓰고 풀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에 한 개씩만 채워가지고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한 페이지에 쌤이 6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게 좀 쌓이면은 우리 친구들 자산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과 오답 노트까지 다 끝내셨으면은 이제 한 강의가 끝난 겁니다. 쌤이랑은요 오늘 수업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곱근과 실수라는 개념들 중에서 제곱근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쌤이랑 배워봤고요. 쌤이랑 다음 시간이에요. 바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똑같이 개념과 함께 이번에는 24번부터 62번 문제까지 또 꼼꼼하게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이랑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